그리고 이번에 보스 코리아에서 리뷰를 기념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헤드폰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색상별로 2대씩 무려 4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개발자 출신 리뷰어 영딥입니다. 벌써 작년이군요. 보스가 QC 이어버즈 2 출시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왕좌를 탈환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운동할 때는 항상 QC 이어버즈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애의 이어폰이 되었죠. 그리고 1년 만에 새로운 헤드폰이 나왔습니다. 바로 콰이어 컴포트 울트라 헤드폰입니다. 리뷰 요청도 꽤 많이 받았는데 역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어폰에서 ANC 왕자를 탈환한 만큼 이번 QC 울트라도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지 기대가 큽니다. 자, 이 QC 울트라는 울트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름은 QC 라인의 후속작이라 보이는데 가격은 플래그십인 NC700의 후속 모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 QC 울트라 해외 판매가가 429달러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 환율 계산만 해도 58만원이 되는데 한국 출시가는 49만 9천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했습니다. 이거 미국보다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출시하다니 놀랍네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확실히 NC700의 후속 모델이고 보스의 플래그십 무선 헤드폰이 되겠네요. 그럼 빠르게 제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보스는 블랙의 박스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박스에 컬러가 생겼네요. 기본적으로 제품 색상과 같이 화이트 스모크와 블랙 색상이고 상단에는 그린과 퍼플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자, 뒷면 하단을 보면 각종 인증 마크가 보이는데 역시 제 눈에 띄는 건 여기 스냅드래곤 사운드입니다. 드디어 보스에 고음질 코덱이 탑재되었습니다. 상단에는 종이실이 있어요. 종이실을 뜯고 이 박스를 열어보면 헤드폰 케이스도 종이에 감싸여 있습니다. 여기도 종이실을 뜯으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이 엄청나죠? 역시나 하드 케이스부터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먼저 블랙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화이트 스모크도 열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헤드폰과 액세서리도 수납이 되어 있어요. USB-C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이 제품 컬러에 맞춘 색상으로 마감도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자, 헤드폰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확실히 NC700보다는 기존 QC 라인과 비슷합니다. 700은 알루미늄으로 스틸 밴드가 있었는데 이번 QC 울트라도 여기 요크 쪽 헤드밴드 쪽은 알루미늄 금속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헤드밴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QC 라인 헤드폰과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화이트 스모크 헤드폰도 볼게요. 이 요크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고급스러움에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딩 무광 마감을 통해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헤드밴드의 슬라이드는 700과 같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움직여 보면 내부에서 잡아주는 댐퍼가 있는지 덜렁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좋네요. 역시 여기 헤드밴드와 이어 패드의 메모리 폼은 저반발로 착용감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우징에는 보스 마크가 있고 오른쪽에 2개의 버튼과 여기 터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와 2.5파의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마이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의 마이크, 뒤쪽 마이크, 그리고 앞쪽에는 통화용으로 보이는 마이크 2개. 그리고 스피커 쪽에도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이크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스피커 위치가 살짝 전면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번에 이머시브 사운드가 적용되었는데 몰입을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온 보스 헤드폰 중 탑입니다. 자, 착용 모습입니다. 자, 헤드폰은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 안정성은 문제가 없죠.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퀄컴의 최고사양 칩을 탑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시부터 작정하고 스냅드래곤 사운드가 탑재되었거든요. 이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aptX 어댑티브와 다른 점은 aptX 어댑티브는 24비트 48kHz까지만 지원하지만 24비트 96kHz 고해상도 전송을 지원하면 스냅드래곤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다만 한국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적어서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젠더를 활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BTW5가 24비트 96kHz를 지원합니다. 기본 코덱은 SBC와 AAC를 지원합니다. 이 특이한 건 aptX는 무료 코덱일 텐데 굳이 달지 않았어요. 저는 aptX가 좀 별로라 생각하는데 보스도 저와 생각이 같은가 봅니다. 그리고 고음질 코덱하면 LDAC과 aptX 어댑티브 코덱이 있는데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aptX 어댑티브 코덱을 많이 탑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이 LDAC보다 전력 관리가 우수하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한다는 점이 장점이죠. 이 QC 울트라 당연히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자, 바로 보스 뮤직 앱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헤드폰 색상에 맞춰 이미지가 있고 배터리 전량과 볼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멀티 포인트 연결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면은 멀티 포인트가 가능하고 연결된 기기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음질로 음악 듣고 통화를 한다든지 설정할 수도 있죠. 모드는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과 어웨어 모드가 있고 이번에 추가된 몰입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 노이즈 캔슬링 꺼짐은 그냥 꺼지는 것이 아니라 어웨어 모드입니다.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모드예요. 그런데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액티브 센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은 비활성화인데 이 기능은 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ANC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몰입 모드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지면서 공간 음향 효과가 적용되는 모드예요. 그리고 다른 모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필요한 모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11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 바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몰입 오디오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메뉴는 별표를 활성화하면 이 헤드폰의 버튼으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헤드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런데 별표가 꺼져 있으면은 그 단계는 바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EQ는 3밴드를 지원하고 기본 4가지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몰입 오디오는 정적과 동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가기는 볼륨 스트립을 길게 터치할 때 메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C 울트라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면 여기 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모든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품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전원 꺼짐 설정 그리고 착용 감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310ms, Z 폴드 기본 271ms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69ms, Z 폴드 111ms로 영상 감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모토로라 H30에 연결해서 aptX 어댑티브로 연결 시 383ms의 딜레이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음질로 전송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연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버퍼 세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tX 어댑티브는 앱에 따라 딜레이가 변경되는데 게임 같은 앱은 좀 더 빨라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QC 울트라 구동 시간은 전작보다 늘어난 24시간입니다. 이 보스 제품 중 가장 길게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 중에는 노캔을 끌 수 없으니 당연히 노캔을 켠 상태로 구동 시간을 측정했을 겁니다. 통화 성능입니다. 전면 쪽 마이크 8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 성능 어떨지 NC700과 비교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보스 헤드폰 700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보스 Quiet Comfort 울트라 헤드폰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보스 헤드폰 700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보스 Quiet Comfort 울트라 헤드폰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제가 기존에 NC700도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QC 울트라도 통화 성능이 꽤나 좋게 들리네요. 특히나 시끄러운 곳에서 700보다 소리 전달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2016년에 출시한 QC352는 노이즈 캔슬링만 가능했어요. 이 외부 소리를 들으면 노캔을 끄거나 헤드폰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출시한 NC700은 드디어 헤드폰에서 11단계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하면서
어웨어 모드가 생겼죠. 2021년에 출시한 QC45는 콰이엇 모드와 어웨어 모드 두 단계 설정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QC 울트라는 여러 단계 노이즈 캔슬링과 함께 액티브 센스라는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이 액티브 센스는 이전 QC 이어버즈 2에 탑재되었던 기능인데요. 이 주변 소음에 맞춰 어웨어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QC 이어버즈 2를 사용하면서 진짜 기술이 놀랍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주변 소리 모드를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실외에서는 소음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QC 이어버즈 2에서 액티브 센스를 경험하고 정말 잘 사용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 액티브 센스가 A사에서 최근에 탑재한 적응형 노캔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도 편하게 주변 소리 모드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능이 이번 QC 울트라에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NC 성능 비교 들려드릴게요. NC700과 비교해서 ANC 성능이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닫을 때 무리하게 승차 실격. ANC 성능 차이 잘 들어보셨나요? ANC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NC700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딱 보이시죠? ANC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역대에서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웨어 모드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ANC 성능 개선도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저는 어웨어 모드 성능이 좋아진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주변 소리를 들려줍니다. 작동 노이즈도 QC 이어버즈 2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저렴한 헤드폰은 주변 소리가 헤드폰에서 들리는 느낌인데 QC 울트라는 확실히 멀리서 소리가 나는 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액티브 센스로 볼륨까지 알아서 조절해주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QC 울트라는 노이즈 캔슬링을 11단계로 세팅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성능이 개선되면서 꽤 넓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귀찮게 사용하는 분이 있을까요? 액티브 센스가 이 범위를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데이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과 액티브 센스 적용한 어웨어 모드면 굳이 따로 설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아서 바꿔주거든요. 참고로 어웨어 모드는 녹색 그래프인데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액티브 센스는 이 정도로 레벨을 낮춰줍니다. 혹시나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신다면 바람 차단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따로 커스텀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실외로 이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 차단을 활성화해서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바람 소리 차단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저역대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바람 소리 차단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QC 울트라 가장 큰 특징은 사운드를 개인에게 맞춰주는 커스텀 튠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한 순간 벨소리가 나면서 바로 귀 형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맞는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이번 QC 울트라 밸런스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드라이버를 보면 확실히 NC700의 후속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NC700과 같은데 고가의 헤드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펄프 진동판과 우레탄 엣지를 사용한 드라이버입니다. 참고로 QC45는 일반 헤드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름 재질 진동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스에서 강조하지 않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능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스냅드래곤 사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블루투스 송신기나 일부 스마트폰에서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저는 스냅드래곤 사운드 테스트를 위해 모토로라 엣지 30도 있고 BTW5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블루투스 코덱 과연 음질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보니 음질에서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 mp3 파일과 플렉 파일보다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mp3하고 플렉은 고음 대역폭에서 고음으로 인해 살짝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이 블루투스 코덱은 이 전체적인 해상도가 증가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음에서 해상력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데 이 보스 하면 저음 아니겠어요? 역시 QC 울트라도 고음질 코덱으로 연결하면 저음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추가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젠더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음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음색은 밸런스로 얘기하죠. 보스는 기본적으로 저음 강조용이었는데 QC45 헤드폰과 QC 이어버즈 2에서 밸런스가 살짝 고음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QC 울트라는 기존 보스의 저음형 사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QC45와 비교한 주파수 그래프입니다. QC45가 고음역 대 강조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 QC 울트라는 고음이 좀 더 타겟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취향은 QC 울트라의 밸런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NC700과 비교해서 볼게요. QC45보다 먼저 출시한 NC700은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보스 성향의 사운드가 많이 담긴 특성이죠. QC 울트라는 저음과 중음을 조금 더 다듬어서 내추럴에 가까운 밸런스로 잘 잡았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헤드폰 자체적으로 이머시브 오디오를 탑재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머시브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돼요. 항상 이어폰 헤드폰에서 아쉬운 것이 있죠. 바로 공간감. 이어폰과 헤드폰에서 느끼는 공간감은 스피커하고는 다릅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앞에 놓고 듣기 때문에 청자 전면에 무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헤드폰은 귀에 딱 붙어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얼굴 전면에 무대가 형성되지 않고 얼굴 뒤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에서 스테이징이 넓은지 좁은지만 판단하는 것이죠. 이 스피커처럼 얼굴 앞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역시나 보스도 이 연구를 오래 했나 봅니다. 이 몰입을 사용하면 전체 무대가 앞으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보컬이 제 얼굴 앞으로 약간 위쪽이긴 한데 앞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A사의 공간 음향이 적용된 헤드폰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 확실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반 음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 음원으로 몰입 오디오를 들으면 보컬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 음상이 넓어지면서 좀 흐려지는 느낌이고요. 돌비 어티머스 음원을 들으면 몰입 오디오 효과를 제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국카스텐의 뱀을 들어보면 이 하현우의 보컬이 정말로 패서 부르는 것을 느꼈어요. 몰입 오디오는 정적과 동적 두 가지 모드가 있죠. 정적은 소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VR이나 MR을 위한 모드고 음악을 들으실 땐 동적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적은 머리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EQ는 3밴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4가지 프리셋을 제공하는데 사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타겟을 적용하지 않은 로우 데이터입니다. 기본 밸런스는 분홍색인데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베이스 부스트는 저음을 플러스 8 했는데 100Hz 아래에서 약 5dB 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리듀서는 베이스 마이너스 8, 중대역 마이너스 2 설정인데 저음에서 약 5dB 그리고 중음도 약 1dB 정도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트래블 부스트는 고음만 플러스 6인데 실제로 3dB 정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트래블 리듀서는 중대역 마이너스 2, 고음 마이너스 6으로 중음도 살짝 내려가지만 고음도 약 3dB 정도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Q상 1이 0.5dB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저는 기본 밸런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EQ를 사용하고 싶다면 참고하셔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그래프는 노이즈 캔슬링과 어웨어 모드 측정 그래프입니다. 보다시피 노이즈 캔슬링과 어웨어 모드 변경 시 사운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유선 연결 가능한 오디오 케이블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헤드폰 전원을 켜야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변화는 없어요. 이 사운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콰이엇 컴포트 울트라 헤드폰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보스의 플래그십 헤드폰답게 좋은 사운드와 ANC 성능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탑재하면서 사운드 퀄리티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ANC 성능은 원래도 좋았는데 저는 액티브 센스가 정말 잘 만든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사용해보시면 정말로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머시브 오디오를 새롭게 탑재했는데 이 이머시브 오디오를 사용하시면 보컬이 스피커처럼 앞에서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가 스피커처럼 앞에서 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스 코리아에서 리뷰를 기념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헤드폰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색상별로 2대씩 무려 4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대박이죠? 49만원 상당의 헤드폰을 4명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이벤트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영디비 사이트에서 진행하니까 꼭 영디비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입하고 댓글만 작성하면 되는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은 2일 동안 로그인이 제한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댓글 이벤트는 살짝 여유롭게 2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영디비 사이트에서 진행하니까 사이트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이번 이벤트 정말 대박이죠.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